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들어서 당원 주권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민주당이 이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사실은 막 추미애 대표님이 과거에 어쨌다라든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원식 의원님도 제가 사실은 그 서울시의원 할 때부터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정말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되게 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개인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갖고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제발 좀 시킨 대로 좀 해달라는 게 이번 22대 그 총선의 국민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진짜 누가 하시는 게 좋을까 살짝 고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다음에 너무 쉽게 결정을 한 게 너무 80% 정도의 압도적인 그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투표를 해줘야 뭐 맞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과 안 나오니까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또 말 안 듣네 이제 이러면서 김문수 당신 확실히 제대로 찍은 거야. 계속 얘기하죠. 아니 저는 페북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미리 그래서 이제 저는 믿기는 믿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신이 지금 다시 커져가지고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의장 선거나 이제 원내대표 이런 선거도 당원의 참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당원 100%로 그런 걸 뽑을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뭐 20-30%라도 좀 반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원 주권국도 만들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원들에 대한 참여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민주당이? 점점 뭐 확대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원의 수가 정말 많아져가지고 그 집단지성이 잘 돼 있고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뭐 투표 방식도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뭐 오히려 대의원 소집하는 게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못 와요. 대의원 그 임명해가지고 소집하면 아이고 저 못 갑니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바일로 투표하면은 훨씬 낫죠. 훨씬 더 쉽습니다. 원래 원칙이 직접 민주주의인데 그게 불편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한 거잖아요. 그 투표를 이 많은 사람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다 못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의원만 따로 모여서 합시다. 이래서 시작된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바꿔야 그럼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원 주권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문수 당선인은 그 교육위로 이제 가실 예정이신데 맞습니다. 교육위에 가셔서 특별히 뭐 이런 법들은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서울시의원 할 때 2011년 2년 무렵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맞아요. 저희 때 만들었었거든요. 폐지하려고 한다며요. 그거를 다 지금 보수 그 저 시장 또는 시의원들이 지방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몇 군데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학생 인권을 존중하자는 거는 지금 다 세계적인 추세고 이미 선진국이냐 아니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 아니냐의 잣대잖아요. 인권. 근데 이걸 폐지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그냥 준해서 인권이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조례를 했던 건데 저렇게 폐지를 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법 상위법을 빨리 발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신청을 했고 또 그쪽으로 이제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법을 빨리 이제 제1호 법안으로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뭐 교육 관련해서는 또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교육 지금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이제 학생 수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아마 이제 부분이죠. 대학 그 뭐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지역 지방 대학들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 재정 초중고 교육 재정이 별도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막 대학 그런 구조조정 비용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일반 우리 국민들은 회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국가가 물론 이제 일정 정도 뭐 폐업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건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하는데 그런 비용을 뭐 이렇게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합리적인지 어쩐지는 저는 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도 네. 이제 어느 선까지 그런 게 해준 게 맞는지도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을 거의 이제 확정했고 이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의대에서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제대로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논란이 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이 지금 사표를 다 내고 떠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의정 갈등은 점점점 심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제대로 잘 일단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 학생들이 다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지도층이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득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또 또 의사분들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또 고생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제 뭐 2,000명을 증원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 대학 의대 안에서 도저히 아니 그 입학을 받은들 그 학생들을 실습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문과라고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문과 계통이야 그나마 그래도 이제 실습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게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야말로 정말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건데 이게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로 배출됐다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사분들도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저항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이 문제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역시나. 그렇죠. 그리고 해야죠. 직접 좀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보고 관찰을 하고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분들도 이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파업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뭐 사퇴를 그만둔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학생들 그냥 수업을 안 들어버린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 파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사실은 좀 의사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필수 의료가 완전히 뭐 없습니다. 소위 그렇습니다. 돈 생명과 직결되는 것에는 돈이 안 되고 좀 솔직히 다른 분야는 뭐 성형이나 이런 성형이나 미용 계통에는 좀 도움이 되고 그쪽은 의사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필수 의료는 없고 특히 지방은 뭐 필수 의료 없어서 저희 지역에 그 송광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거든요. 승보사찰이 꽤 큰 절에 방장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시골 병원에 치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언은 하되 실제로 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그거를 정확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한 500명 내외가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좀 늘려나가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2,000명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전남만 의대가 없습니다. 광주는 있는데 전남이 그러니까 없다는 전남대 거죠? 의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광주죠. 광역시에 있고 조선대 의대하고 우리 전남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대가 5군데나 되고 전북만 해도 3군데나 됩니다. 의대가 그러니까 전남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없는 데는 또 신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의대 증원 2,000명을 한다 요 얘기는 또 기존 대학 기존에 있는 대학에 증원을 한다는 얘기지 거죠. 신설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저희 이제 전남 지역에 한번 뭐 민생 탐방에 오셔가지고 신설을 해라 하자 한 대학으로 선정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이거를 행정 공문을 가지고 해줘야죠. 절차를 진행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구두 지시만 해놓고 실제로는 없다. 전남도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와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남도지사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의대
이제 결재권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죠. 이제 의대 증원 총 몇 명을 하자. 그다음 교육부 장관은 어느 학교를 하자를 정하는 분이 그 두 장관인데 그걸 도지사한테 해라라고 구두 지시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은 또 자기가 하겠다고 막 용역을 한다 어쩐다 하니까 이제 순천과 목포에서 서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불신이 생기고. 순천대하고 목포 권한이 없는 도지사한테 이걸 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용역을 하겠다 전문가한테 맡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천 동부 지역은 사실은 인구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이 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워낙 그 정치적인 큰 지도자가 나오다 보니까 도청까지 그쪽에 이제 서부에 있다 보니까 이 동부 지역은 소외감이 사실 많아요. 인구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의대만은 그래도 순천대 의대부터 먼저 해주고 사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목포 쪽도 의대와 병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경쟁을 부추겨놓고 구두 지시해놓고 떠났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도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참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현장에서 제대로 전문가들과 얘기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거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제 구두 지시를 하면 보통 현장에서 사실 할 수도 있죠.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가면 그 자리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고 또 대통령의 판단에 저런 건 해줘야겠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장관들한테 이제 절차를 좀 밟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갑자기 그 권한이 없는 도지사한테 알아서 그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할 거냐, 뭐 용역을 줄 거냐, 전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이거를 이제 도지사님이 뭔가를 용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 김문수 이제 당선인 내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들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최수근 해병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물론 숫자적으로 민주당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또 행사하더라도 끊임없이 뚫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고 오마이TV에 늘 자주 오셔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마이TV에 출연한 덕분에 당선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많이 댓글 제 댓글 열심히 계속 읽어줬죠. 읽어주신 바람에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마이TV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돼요. 맞아요. 보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후에 김문수 당선자와 얘기 나눠봤고 내일부터 이제 국회의원으로 접근하시니까 꼭 좋은 성과 내시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박수 받는 의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김문수 의원과 정식으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